256쪽을 보십니다. 256쪽. 256쪽을 보시면 첨부 정보가 나와 있죠. 첨부 정보.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하도록 각종 정보들을 첨부하는데 이를 첨부 정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첨부 정보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신청 정보를 보겠습니다. 거기 7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 그거 체크 하나 해 두시고요. 예전에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필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등기필증이 첨부 정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첨부 정보가 아니라 신청 정보에 기록하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옆에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민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문구도 아셔야 될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첨부 정보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에 1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는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하나 신청할 때마다 그 등기에 해당되는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를 1등기 신청 사건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1건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도 존재합니다. 일괄 신청을 보시면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 건물도 있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토지와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테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몇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까요? 2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2개의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의한다면 신청 정보를 2건을 등기소에 제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토지와 건물은 같이 거래가 되죠. 같이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도 2개의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등기관도 일을 2번 해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신청 정보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거래가 같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원래 2개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청 정보는 하나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등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괄 신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때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건물과 이 토지의 담당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일까요? 같은 등기소겠죠? 관할이 동일할 것. 두 번째, 등기 목적이 어떻습니까? 둘 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죠. 등기 목적 동일합니다. 등기 원인은 어떻습니까? 같죠? 이런 경우 하나의 신청 정보로 해결하는 것, 이를 일괄 신청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할이 동일할 때,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때도 일괄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때 일괄 신청은 설령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이 된다면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시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이 두 번째예요. 가날이 동일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허용합니다. 책을 보시면 일괄 신청의 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A, B, C 나와 있습니까? 그 A, B, C가 저 두 번째 일괄 신청입니다. 요 A, B, C가 두 번째 일괄 신청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가날이 동일하고 같은 동일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거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래서 같은 거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소유자가 다르니까. 하지만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여러 개의 저당권 등기 신청이니까 이거는 같은 동일한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일괄 신청이고요. 이때 이 A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B나 C는 좀 어려워요. B나 C는 좀 어려워서 B나 C는 좀 출제하기는 좀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이 A 정도는 민법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A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A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법에서 네, 저당권 중에서 공동저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동저당. 민법에서 들어보실 거예요. 공동저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을 허용한 거고요. B나 C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저당권이 뭔지, 경매 절차가 뭔지, 우선 변제권이 뭔지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 두 개로 끝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58쪽을 보시면 거기 박스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갑은 이것도 11월, 12월에 한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축 허가 명의를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 관련 없이 무조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해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미리 알리는 것을 공시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 방법은 뭐라고요? 등기를 갖추는 것이 바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자신에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보호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한 공시 방법, 보호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전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갑으로. 이렇게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에서는 갑에게 영수증 한 장을 교부합니다. 그 영수증의 이름이 뭐였느냐면 등기필증이라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증명서란 뜻이에요. 필은 완료 필자를 쓰고 증은 증명서란 뜻입니다. 등기 완료 증명서, 즉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한 장 교부하는데요. 그게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아무리 원해도 안 만들어줍니다. 한 번만 만들어져요. 네.
함정이 딱 만들어집니다. 1년 후에 이 갑은 1년 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을에게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만 놓고 볼 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이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등기만 놓고 볼 때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상실되는 등기 의무자에게 상실되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되는 것이고 형사법적으로는 부동산 사기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등기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요겁니다. 왜? 한 장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뭡니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집문서예요. 집문서를 등기필증을 집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약서가 집문서가 아니고요.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등기소에 직인을 찍습니다. 큼지막한 사각형. 권리증이라는 직인을 찍는데 이 직인이 찍힌 것이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였고 집문서라고 불렸던 겁니다. 땅문서, 집문서. 네. 그러면 이제 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이제 요 등기관은 갑에게 등기 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요 등기필증을 가지고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듭니다. 등기완료 증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를 하고 이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영수증으로 이렇게 갑에게 돌려줬습니다.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누구에게 교부가 됩니까? 을에게. 이건 영수증으로 교부한 거예요. 요 등기가 을 명의로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을이 등기를 신청한 거죠. 신청인에게 영수증이 교부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얘도 신청했죠. 얘도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한다는 게 영수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이 영수증으로서 갑과 을에게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또 요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만 놓고 볼 때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에게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확인하는 자료가 뭐라고요? 이때 받은 등기필증이라는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이제 제출하면 여기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서 이거는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이건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영수증으로 신청인에게 이 등기필증이 교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등기필증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영수증은 누구에게 교부가 된 겁니까? 신청인에게 교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부실한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고 형법상으로는 부동산 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영수증으로 받았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등기필증이 그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등기필증이 종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이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의 기능을 수행했던 저 두 가지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누가 대신을 하느냐면 등기완료 통지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등기완료 통지라는 제도가 이 영수증의 기능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라는 제도가 이 기능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두 가지 기능이 두 개의 제도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이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인, 등기권리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이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시면 두 페이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책을 외우시든지 이거 외우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여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등기 명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등기명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명인 표시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권리 상실, 권리 취득과 관련이 없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신청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신청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권 등기는 아까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 있었죠. 그때 직권은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도 당연히 등기명인이 안 나타나겠죠. 저건 어떨까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말소 등기라는 것은 기존의 등기를 지워주는 거니까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신청인도 존재해요. 새로운 등기명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일 때 뭐가 있을까요? 아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고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됐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한 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그러면 신청인은 A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누굽니까? 을이죠. 같은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아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었죠. 아까 여기 얘가 승소한 등기의무자고 요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을 때 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인은 누굽니까? 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누굽니까? 을.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를 일단은 요것만 외우십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즉 권리에 관한 등기이고 신청인이 존재하고 새로운 등기명인이 있지만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신청인이 따로 있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따로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왜?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엉뚱한 놈이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저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알려는 줘야 돼요. 즉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라고 해서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여기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하나 있을 테고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있겠네요. 이거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그 대신 이걸 통지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명인에게 알려주는 등기 완료 통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좀 어렵죠? 네. 일단은 요것만이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외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암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암기량이. 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등기필증은 요 기능을 수행하는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죠.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는 언제 받은 겁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거죠. 맞습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됐죠? 네.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독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그건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자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면 제공해야 돼요. 다시요.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의무자가 제공 제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죠. 그때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권리자. 그때는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그때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좀 아직은 읽어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민법에서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니까 책을 읽기는 아직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책은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이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요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없어졌다면 이사를 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죠. 또는 아기가 뭐 가지고 나가서 버릴 수도 있을 테고 네,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등기필 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하면 없어지겠죠? 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등기관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가야 돼요. 어디로? 등기소에.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사실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 뭐 이런 거 매매 영수증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고서 서류를 한 장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확인조서.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또는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고 등기관은 확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등기관이 확인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되셨죠? 두 번째, 이 갑이 지금 여행 중이에요. 유럽에. 아이 가고 싶어라. 유럽에 여행 중입니다. 그러면 직접 갈 수 없겠죠. 등기도 신청 못 하겠죠. 그래서 A를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A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대신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이더라는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그럼 이 변호사는 법률 사무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맞죠? 이 등기사무는 법률 사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등기 사무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은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국가 자격증, 국가공무원.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때 위임장 한 장 주겠죠. 맞습니까? 요즘은 위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임 확인 정보라고 불러요. 위임 확인 정보. 위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임장을 의뢰에게 줄 겁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냐면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위임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합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등기관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 위임 확인 정보를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령된 그 위임 확인 정보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임장을 이렇게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됐다는 얘기는 네,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A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보통 사람. 그렇죠. 그러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갑과 요 일반인이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 공증은 언제 해주냐면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을 한 다음에 공증을 해줄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공증인은 하나의 자격증만 공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만 공증이 될 수가 있어요.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 공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증인이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다음에 공증을 해주겠죠. 그럼 그 공증 서류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면 그 공증 서류가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 위임 확인 정보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언제?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표정들이. 그러면 여기에 이 위임 확인 정보에는 본인 갑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그러면 이 도장이 본인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세트로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공증서류도 있겠죠. 공증서류에 본인 갑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이거 등기관 확인할 필요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뭐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덜 복잡해져요. 다시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 확인이 되면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등기관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직접 출석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출석하면 될 겁니다.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를 수령할 때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필증 정보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임 확인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뭐도 같이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그렇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닐 때는 공증인 사무실로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은 그 공증인이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공증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공증 서류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그 공증 서류가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증 정보는 뭐를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인감증명. 그렇죠. 그래서 이 259쪽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특히 2번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보실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십니다. 260쪽에 인감증명이 나옵니다.
인감증명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외우셨어요? 다시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가 됩니다. 다른 경우는 작성 통지되지 않아요. 다시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될 때, 즉 같은 사람일 때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외우시겠죠. 12월 달에도 했으니까. 이거 안 외우시면 3페이지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시겠습니까? 한 줄만 외우면 되는데. 그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전부 다 186조를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이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에 옮겨 적게 돼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정보가 이쪽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의 내용도 확인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울은 각종 정보들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첨부 정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청 정보에는 등기 권리자, 갑, 등기 의무자, 을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도장도 찍혀 있을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요. 이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의 도장을 조각하다가 멋대로 조각해서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장이 진짜 을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료가 뭐냐면 여기 찍혀 있는 도장이 등기의무자 을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살필 감자예요. 감사원 할 때 그 감자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살필 감자입니다.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인감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기 권리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질 않아요. 등기 권리자는. 따라서 등기 의무자 것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만 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만 첨부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는 언제 있죠? 공동신청의 경우에 있죠.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문 신청은 종이로 만들어진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자 신청은 모니터에 화면을 띄운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입력해 놓고 엔터키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가 인감증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가 될 겁니다. 물론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만.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등기일 때만 등기관이 확인을 합니다. 이 중요한 등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같은 사람일 때 이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권은 워낙 중요한 권리니까 도장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도장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거는 응용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채권행위라고 했죠. 물권행위는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을 뭐라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을은요, 등기권리자. 그래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명의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현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부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계약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겠죠?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죠.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겠죠? 맞습니까? 갑이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복귀가 돼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이것만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말소되기 전이니까 아직 등기명의는 을명의로 돼 있죠. 그럼 이 을명의 명의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복귀가 됐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 등기의무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 등기관리자.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신청하러 갈 텐데요. 이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등기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명의.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소유권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등기부의 이름이 등기된 자, 개념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등기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의 갑.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이 갖고 있을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병에게 양도하니까 병 이름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따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맞습니까?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응용돼서 출제가 될 테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네? 을은 아니에요. 왜 을이 아니냐면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등기 명의는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달라요.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칙에 의한다면. 그렇죠. 문제는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할 때 보겠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가등기 자체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대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재산권을 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은 이 을의 도장이 진짜 을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부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면 임차권이라면 저당권이라면 중요한 재산권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만 중요한 재산권으로 봅니다. 이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다른 권리의 가등기 말소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감증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1번, 2번 나와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네, 2번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만 첨부합니다. 다른 권리의 가등기 말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등기 신청을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거기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인감증명 첨부하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옆에를 보시면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함께 첨부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뭘 제공한다고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뭐요? 인감증명.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닐 때는 공증정보 첨부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뭐요? 인감증명. 맞습니까? 바로 이 동글뱅이 3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왜? 소유권 외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문제일 때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거기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그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러면 1, 2, 3번은 네, 지금은 아직 암기가 안 되시겠지만 계속 반복할 거라서 암기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1, 2, 3번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4, 5, 6, 7번만 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최고 상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1, 2, 3번은 자꾸 보셔서 기억하시고요. 4, 5, 6번도 민법 지식이 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나머지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올 건 나중에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262쪽에 3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연인은 주민번호 있죠. 그런데 법인은 주민번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번호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등기부의 등기명의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되는데 자연인은 주민번호가 있지만 법인은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아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체단은 등기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법인 사단체단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비법인 사단체단은 주민번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번호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외국인도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연인 중에서 외국인, 그 다음에 법인, 비법인 사단체단은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 그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이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딱 더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있죠. 요거 4개의 등기의 경우에만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대장 증명 정보를 얘기해요. 대장 정보. 즉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데요. 딱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 4개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두 번째, 표제부 등기인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거기 5번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제부 등기인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거기 안 나왔나요? 거기 표제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제부의 등기를 하는 경우 거기 밑에다가 뽑아갖고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이렇게 쓰십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그래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딱 4개입니다. 대장 증명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권리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표제부 등기인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되셨나요? 아니, 못 적으셔도 돼요. 앞으로 여러 번 할 거니까 언젠가는 외우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아직도 모두 네 써드릴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처음부터 쓸걸.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요 4개의 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른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요. 네,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